저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은빛 브로치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걸. 65살. 누군가는 늙었다고 할 나이죠. 하지만 35살 사진작가 민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얼굴의 주름은 빛이 만든 최고의 질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사랑에 나이 따위 상관없다는 걸. 하지만 세상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체면을 내세웠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죠.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건물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민혁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브로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27번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것은 65 박선영이 생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65살 마포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과 은빛 브로치에서 시작됐어요. 2025년 3월 15일 마포 재개발 반대 집회장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주민들의 열기는 뜨거웠죠. 저도 우리 동네를 지키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평생 지킨 이 터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강하게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35살 정도의 젊은 남자가 낡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깊은 눈동자,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인상적이었죠. 잠깐만요. 그 빛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당황한 저는 몸을 돌리려 했는데 그 순간 가슴에 달았던 은빛 브로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장신구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청년이 재빨리 브로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카메라 바디에 흰 테이프로 새겨진 글자를 봤죠. M-27. 알 수 없는 코드였습니다. 소중한 물건 같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제 손바닥에 올려줬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일한 유품이죠. 청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예요. 박선영입니다. 선영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묘하게 설렜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65살의 젊은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니.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브로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달고 다녔지만 처음 발견한 게 있었어요. 뒷면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와 맞춰지도록 설계된 것 같았죠. 남편은 왜 이런 브로치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M-27이라는 코드를 가진 사진작가가 나타난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혁과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작은 카페였는데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민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있었죠. 어제 집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가 현상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이었거든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사진 속의 저는 당당했고 눈빛에 깊이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나왔나요? 네, 이게 제가 본 선영님의 모습이에요. 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이 든 얼굴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라는 제목으로요.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젊은 모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음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선영님 얼굴에서는 빛이 만든 최고의 질감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만에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다니.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지역 재개발 현장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거든요. 코드명이 M-27이에요. MAPO-27 구역이라는 뜻이죠. M-27. 어제 그의 카메라에서 본 바로 그 글자였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군요. 네, 저는 이 지역의 진짜 주인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재개발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분들의 얼굴을요. 선영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M-27 프로젝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중요한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몇 달 전에 작업실에서 사라졌죠. 거기에 재개발 관련 중요한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혹시 도난당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들어 재개발업체에서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테이블 위에 브로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햇살에 은빛이 반짝였죠. 이 브로치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주면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민혁이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안쪽에 작은 홈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네, 어제 처음 발견했어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카페를 나서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촬영하면 어떨까요? 자연광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예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5의 나이에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 지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금융회사 팀장인 딸은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엄마, 오늘 젊은 남자랑 카페에 있었다면서요? 동네 사람이 봤다고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죠. 엄마,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재개발 협상 중인데 이상한 소문 나면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니?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나답게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남자한테 관심 받는다고 좋아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이가 뭐 어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지연은 한숨을 쉬며 식탁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대표 최태석. 구석에 작은 글씨로 매각 기한 2025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때에 괜한 소문 나면 협상에 불리해져요. 지연이 나간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모습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도 나이 차이가 있었죠. 7살 차이였지만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언제부터 저는 나이에 갇혀 살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남의 시선이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요? 손녀 하늘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20살 대학생인 하늘은 늘 제 편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랑 싸운 소리 들렸는데. 응, 괜찮아. 그보다 넌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생각이 확실하시고 용기도 있으시고요. 저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늘아,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사귄다면 어떨 것 같아? 좋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다음 날 오후 민혁과의 촬영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혁은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가져왔더군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혁의 부드러운 지도에 따라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는 제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운 이야기, 건물 관리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우세요. 민혁이 카메라 뒤에서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선영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5에 얼굴을 붉히다니 창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촬영이 끝난 후 민혁이 현상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사진 속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주름도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네, 이게 제가 본 선영님이에요. 살아온 시간이 만든 진짜 아름다움이죠. 그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멀찍이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민혁도 그를 발견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는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요즘 자주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재개발업체에서 보낸 사람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이 말했습니다. 선영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들이요? 주민들이 협박 전화를 받는다거나 집에 낙서가 그어져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낯선 명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빠른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제 집까지 와서 이런 걸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일까요? 민혁과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최태석에게 알린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고 민혁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 선생님이 만나자고 해요. 민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한유리라는 사람은 민혁의 옛 스승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사진작가였죠.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민혁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신 건데 예의상 만나봐야겠어요. 오후에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큰 사진 작업을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선영님과 헤어지라고 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상 로맨스 이미지를 지워야 한다면서요. 사진작가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지우고 얻는 일이라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35 젊은이가 자신의 미래보다 저를 선택한 거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기회를 놓쳤네요. 선영님과 함께하는 게 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죠. 한율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화면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율이와 최태석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죠. 둘은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 계획적으로 민혁 삼촌을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석이 제 건물을 노리고 있고 한유리를 통해 민혁을 떼어놓으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왜 하필 민혁일까요? 그에게 뭔가 있는 걸까요? 할머니,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하늘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혁 삼촌의 옛날 전시회 사진이에요. 거기에 M-27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어요. 재개발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혁이 가지고 있던 M-27 메모리 카드에는 최태석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유리를 통해 민혁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미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68살의 미숙 씨는 제 건물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숙 씨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죠. 사실 저는 예전에 최태석 밑에서 일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까지 최태석의 부하였어요. 그의 비리를 알고 견디다 못해 나왔죠.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미숙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죠. 이거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지하 창고 27번 보관함 열쇠예요. 열쇠 머리 부분을 보니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7. 또 그 숫자였죠. 27번은 특별한 보관함이에요. 미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최태석이 가장 중요한 걸 숨기는 곳이었죠. 근데 어느 날 내용물이 사라졌어요. 아마 선영 씨 남편분이 가져간 것 같아요. 남편이 27번 보관함의 내용물을 가져갔다고요? 그럼 어딘가에 숨겨뒀을 겁니다. 브로치가 그 열쇠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미숙 씨가 준 열쇠를 들고요. 27번 보관함 앞에 섰죠. 브로치를 꺼내 열쇠와 함께 맞춰봤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있었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걸 발견했다면 내가 없는 거겠지. 최태석의 비리 증거야. 때가 되면 사용해. 당신을 믿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최태석이 언젠가 덤빌 거라는 걸 예상하고 증거를 모아둔 겁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최태석의 뇌물 리스트, 위조 문서, 사기 계약 증거가 다 있었죠. 남편은 목숨 걸고 이걸 모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정 변호사에게 남편이 남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선영님, 이건 폭탄이에요. 최태석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최태석은 위험한 사람이었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었습니다. 민혁과 의논했습니다.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지만 위험해요. 먼저 M-27 카드를 확보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기회예요.
한유리가 해외 출장 간대요. 하늘은 몰래 유리 사진관의 막내로 지원을 해서 합격했었거든요. 스튜디오가 비는 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침입은 안 돼요. 제가 말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민혁이 제안했습니다. 유리 선생님이 곤란할 때 거래를 제안해보죠. 하늘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한유리는 최태석에게 거액을 빌렸고 스튜디오도 곧 압류당할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정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유리를 내부 고발자로 전환시키는 거였죠. 며칠 후 한유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유리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최태석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사진작가 생활을 끝장내겠다고 하더군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시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검찰에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유리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다 말할게요. 대신 N-27 메모리 카드도 돌려드릴게요. 드디어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유리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찰에 출두해서 최태석의 모든 비리를 털어놨죠. 뇌물수수, 문서 위조, 주민 협박까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최태석은 10년 넘게 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해왔어요. 유리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도구가 되어 있었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유리 사진관과 최태석의 사무실을 동시에 수색했죠. 그 과정에서 N-27 메모리 카드도 정식으로 압수됐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으로 카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 변호사 입회하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 절차를 거쳤죠. 맞아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화면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최태석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EXIF 데이터도 완벽해요. 조작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민혁이 흥분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소에 필요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며칠 후 최태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죠. 재개발 비리 의혹 최태석 대표 구속.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최태석의 부하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죠. 우리를 위협하는 전화도 왔습니다. 선영님 조심하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죠. 27번 보관함엔 아직 확인 안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장이었죠. 변호사에게 맡긴 것과는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불리한 매각 강요시 공익제보 승인.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예상했던 거죠. 최태석이 언젠가 덤빌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유언장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브로치는 열쇠다. 27번의 비밀을 지켜라.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남편은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긴 거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딸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날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지연이 흐느꼈죠.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민혁 씨가 진심이란 것도요. 딸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민혁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우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태석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증거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민혁이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위조 현장이 선명했죠. 한유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정 변호사가 최후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장이었죠. 판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 범죄네요. 검사의 구형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태석은 조직적으로 재개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엄벌을 구합니다. 최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유언장은 결정적이었죠.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주민들이었죠. 모두 최태석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태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최태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했죠. 하늘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댓글 보세요. 다들 할머니가 멋있다고 난리예요. 65세 여전사 정의의 할머니 진정한 사랑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악플은 사라지고 응원만 가득했습니다. 언론사에서 특집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민혁과 함께 출연하기로 했어요. 방송국은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생방송이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비결이 뭔가요? 민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방송이 끝나고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시청률이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죠. 사람들은 우리 사랑에 감동했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유리였죠. 많이 밝아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유리의 고백이 이어졌죠. 이제 제대로 된 작품 활동을 하려고요. 유리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진작가예요. 저보다 훨씬 나은 눈을 가졌어요. 최태석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롯데월드로 가기로 했죠. 오랜만에 가족 시간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지지했거든요. 하늘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민혁도 우연히 그곳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늘이 꾸민 일이었죠. 어머, 민혁 삼촌이네요.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지연도 환영했어요. 저희랑 같이 다니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딸의 모습이 기뻤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과 하늘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결국 저와 민혁만 남게 됐습니다. 해가 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장관이었죠. 그때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님,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선영님을 사랑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이가 30살이나 차이나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그런 걸 증명하지 않나요?
나이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65살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민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불꽃놀이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민혁은 제 건물 1층을 개조했습니다. 서로 대화하며 사진 찍는 사진관을 만들었죠. 동네 사람들의 추억을 담고 싶어요. 스튜디오 오픈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우리도 사진 찍어주세요. 민혁은 정성껏 모두를 찍어줬죠. 나이 든 얼굴의 아름다움을 담는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는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진 브로치였죠. 조심스럽게 닦아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젠 나답게 살게. 하늘에 계신 첫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브로치를 닫으며 과거도 닫았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 작품 하나 완성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은 제 웃는 얼굴이었죠. 주름 가득하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65과 35의 결합.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남편이 떠난 지 15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겁니다. 하늘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였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피로연은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왔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아요. 다만 같은 방향이면 충분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죠. 매일 아침 민혁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사진관으로 출근했어요. 사진관 벽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도 무산됐고 동네는 평화로웠죠. 지연은 이제 완전히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하늘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에요. 하늘이 말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한 비결이 뭔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극복할 게 없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그저 서로를 존중했을 뿐이에요. 민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영님, 우리 같이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시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죠. 민혁이 찍은 제 사진들과 제가 간직한 추억들이 어우러졌습니다. 전시회 오픈날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죠. 66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과 예술이라는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마포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죠. 나이 차이 따위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한강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님, 평생 함께 해주세요. 반지를 끼워주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생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관은 동네 명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연은 이제 사진관 경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하늘은 사진작가로 성공해서 해외 전시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미숙 씨는 여전히 건물 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선영 씨 정말 잘 사시네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시계 바늘이고 사랑은 시간 그 자체예요. 진심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증명했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후회 없으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브로치는 이제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모두 밝혀졌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어요. 67이 된 지금도 민혁과 저는 여전히 연인 같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죠. 선영님,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한강의 석양이 우리를 축복하듯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